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 뉴스를 먼저 전달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는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12월 9일 토요일 3시에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시위가 있을 예정이라는 내용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를 해서 공매도 제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다라는 게 이번 시위의 취지고요. 주요 골자는 금감원이랑 금융위가 제대로 된 공매도 제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고 있고,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 금지 여부 관련 발표도 예정 날짜에서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넘어서 오프라인에서 행동으로 보여주자라는 내용입니다. 시위 주체는 박지모 금융선진화 카페고요. 개인적으로 행동하는 투자자들의 모임이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시위 분위기는 이제 박지모 유튜브에서 가져온 과거 시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위치를 용산 집무실 앞으로 잡은 이유는 대통령에게 개인 투자자들의 의지를 보여주기에 적합한 장소여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불법 공매도 퇴치 운동은 2차 전지 특정 종목에 대한 불법 공매도에서 시작이 됐고, 지금은 한국 시장 전체로 확대가 돼서 대한민국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범국가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차원의 문제가 되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슈퍼개미 김정환 뉴스 업데이트입니다. 1심에서 무죄가 확정이 된 슈퍼개미 김정환에 대한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항소가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이 와중에 피해자들의 형사고소가 제출이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형사고소 이후에는 민사소송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슈퍼개미 김정환은 이 모든 고소에서 끝까지 무죄가 될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항소 재판부터는 유죄 판결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1심에서의 근거를 보완한 내용 때문입니다. 1심에서 다루어진 종목들이 다원시스, 한글과 컴퓨터 등 비교적 시세 조정이 어려운 종목 위주였고, 추천 기간 또한 길었기 때문에 김정환이 시세 조정을 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재판부의 결정이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시세 조정이 충분히 가능한 스몰캡 종목들을 미리 사놓은 뒤 추천을 했고, 가격이 오른 뒤에 CFT 계좌로 매도한 초단타 선행매매와 시세 조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스몰캡 종목을 추천하고 초단타로 거래한 근거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면 재판부는 1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김정환은 이제 막 시작된 피해자들의 고소도 동시에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네, 여기까지 두 개의 뉴스 전달드렸고요. 오늘의 주제는 YG의 주가와 블랙핑크의 재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YG는 제가 가끔 다뤘던 내용이고요. 최근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죠. 이틀 전부터 이런 뉴스가 도배가 됐고 주가는 큰 폭으로 한 차례 반등을 했습니다. 블랙핑크 완전체로 YG와 재계약, 공시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YG의 입장을 보면은 블랙핑크와 신중한 논의 끝에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그룹 활동에 대한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룹 활동에 대한 전속 계약이라는 워딩이 핵심이고요. 말을 바꾸면은 그룹이 아닌 멤버별 계약은 여전히 협의 중이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멤버별로 계약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긴 시간의 조율 끝에 그룹과 멤버의 개념을 별개로 하는 재계약이 된 상황이고요. 기사를 보시면 멤버별 계약은 다른 소속사 가능성, 지수, 제니, 로제, 리사 등 개별 멤버들은 아직 YG와 재계약하지 않은 상태다. 블랙핑크는 팀만큼이나 멤버 개인의 영향력이 강하다. 멤버 4명 전원이 솔로 음반을 내 성공을 거뒀고, 멤버 중 제니와 지수는 드라마, 영화에도 출연을 했다. 모든 멤버가 샤넬, 제니, 디올, 지수, 생로랑 로제, 샌리느, 리사 등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엠베서더로 활동하고 있다. 개인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글로벌 스타로서의 위상을 지킬 수 있어서 굳이 YG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YG 입장에서는 가장 큰 타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과거 블랙핑크 멤버들의 개별 활동은 블랙핑크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를 했지만, 반대로 개별 활동들이 모두 크게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재계약 시점에 와서는 YG에게는 화살로 돌아온 격이다. 그러니까 추측이지만 멤버별로 소속사는 다 달라지고 그룹 활동에 한해서만 YG 소속으로 뭉치는 방식일 거라는 게 추측인데, 올해 9월에 BTS 멤버 전원이랑 다 재계약에 성공한 하이브랑은 비교가 되는 상황이고요. 과거에 슈퍼주니어나 엑소가
개인 활동은 다른 기획사에서 하고 그룹 활동만 원래 기획사에 소속이 되는 개념으로 재계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블랙핑크랑 엑소나 휴즈는 위상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비슷한 형식의 계약을 했기 때문에 휴즈와 엑소의 비포 앤 애프터를 보면은 대충 느낌을 알 수가 있겠죠. 개별 활동은 늘어나고 그룹 활동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룹과 개인을 별개로 하는 계약이 블랙핑크 멤버들의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선택인 듯한 게 개별로 활동을 했을 때 블랙핑크라는 후광이 없으면 정말 비욘세나 마이클 잭슨급의 퍼포먼스와 마케팅이 동원이 되지 않는 한 블랙핑크로 뭉쳐있을 때 위상을 유지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멤버는 잘 되고 어떤 멤버는 또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블랙핑크라는 틀을 유지한 채 각자 개인 활동을 자유롭게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리사처럼 혼자서 해보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은 멤버의 입장에서는 블랙핑크라는 안전판을 유지한 채로 여러 가지를 시도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홀로서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을 번 셈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은 리사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개별 활동으로 성공을 거둔 적이 있기 때문이죠. 반면 YG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계약 조건이 유리하게 작동할지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칼을 쥐고 있는 게 멤버들이지 회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회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을 쓴 것에 비해 많이 번 게 중요한데, 즉 블랙핑크 그룹 재계약에서 쓴 돈보다 앞으로 활동해서 벌 돈의 비율이 과거보다 많아져야 주가 부양의 재료가 되는 것인데 그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블랙핑크 계약과 그룹을 쪼개서 그룹만 재계약을 하는데 쓴 비용 대비 앞으로 그룹으로서의 활동 빈도가 앞으로 YG 주가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두 번째 포인트는 과연 멤버들이 개인 기획사가 다 다른데 개인 대 그룹의 활동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룹 활동을 위주로 가려고 하는 양현석의 입김이 어느 정도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아직도 여전히 양현석의 주장에 과거만큼 무게가 실릴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이라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은 블랙핑크라는 그룹을 유지하는데 회사 입장에서 유리한 계약을 했는가,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했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계약 때랑은 이번 계약의 시점을 비교해보면 블랙핑크의 입지는 하늘과 땅 차이가 돼버렸죠. 지난 계약과는 애초에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이번 계약은 완전히 멤버들 위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확률이 크다. 블랙핑크 멤버들의 위상이 지난 몇 년간 너무나도 달라졌기 때문에 YG라는 기획사는 갑의 위치였던 과거와는 달리 을의 입장에서 계약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은 결국 유리한 계약을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것도 멤버들은 개별적으로 다른 기획사를 갖게 될 거라는 추정이기 때문에 블랙핑크라는 그룹에 한해서만 YG가 권리를 갖게 된다는 건 YG 입장에서 그룹 활동을 중심으로 판을 짜는 게 핵심인데 YG가 의도한 대로 판을 짤 수가 있을지가 의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올해 월드 투어 콘서트 때 블랙핑크가 만들었던 어마어마한 매출, 그 이상을 올해에도 만들 수 있다면 YG의 YOY, 즉 전년 대비 매출은 플러스가 될 것이고, 월드 투어 콘서트를 다 포함한 활동에 비해서 앞으로의 불핑의 매출 규모가 적어진다면 YOY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매출은 피크아웃이 된 것이 아닐까. 지난 월드 투어 이상의 매출을 그룹 활동만으로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계약서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블랙핑크 그룹을 유지하는 조건이 블랙핑크 개별 멤버 활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혹하게 상상을 해보면 재계약 첫 해에는 새로운 도전에 집중을 하느라 유효한 그룹 활동이 전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올해 엄청났던 블랙핑크 월드 투어 대비해서 처참한 YOY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미 월드 투어 결과는 주가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에 반영될 재료는 바로 YOY가 박살난 매출, 즉 악재가 되겠죠. 결론은 YG 주가는 최악은 피했지만 첩첩산중이 될 것이다. YG 엔터에 매우 우호적인 리포트를 쓰고 있는 대신증권의 리포트에서조차도 블랙핑크 재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2024년은 완전체 휴식기로 예상돼 매출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고로
베이비몬스터의 빠른 콘서트 진행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블랙핑크가 없는 2024년 과연 YG 주가가 버텨줄 수 있을까? 참고로 4대 기획사의 영업이익은 하이브 727억 원, SM 505억 원, JYP 438억 원, YG 212억 원 순으로 YG가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고, 이마저도 블랙핑크가 맹활약을 했던 시기를 포함한 영업이익이라서 블랙핑크가 그룹 활동 위주로 대단히 활발하게 한다라고 가정을 해도 베이비몬스터가 대박이 나지 못하면 메이저 기획사들을 쫓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베이비몬스터가 YG의 미래임은 확실하고요. 앞으로 YG의 1, 2년이 생존 여부를 결정할 듯하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